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에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죠. 하지만 현재 고속도로 기능을 잃은 데다 도시를 단절시키고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 구간은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km.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만들어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로 전환해 평면 교차로를 조성하고 중앙부 차로를 일부 축소해 녹지 공간도 만들 예정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빠르면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와도 연계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가장 빠른 코스가 될 전망입니다. 인천 발전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또 이와 연계된 제노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또 글로벌 탑10 시티하고 다 연계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다른 다양한 교통, 문화관광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총 사업비는 1조 3,78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시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주요 성과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끈 건 유 시장의 차기 대선 도전인데요. 유 시장은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유정복 인천시장.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뒀습니다. 유 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튼튼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여기서 안보나 경제 협력이 더 굳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일관된 저희 입장 표명이었고 대부분은 그런 기조가 미국도 다름은 없다. 이번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대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유 시장은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다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천시장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것이 이 나라를 좀 제대로 바르게 세우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생각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유 시장은 분권형 개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너무 중앙정부 중심으로 집중하되 정상적인 민주 질서를 갖기 어렵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땅에 묻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양이 땅에 묻혀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조성 중인 세계 한상 드림 아일랜드. 총 면적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복합 관광단지로 골프장과 리조트,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한상 드림 아일랜드 부지에선 폐기물 매립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엔
토양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폐자재 등 오염 물질이 발견됐고 21일엔 7개 지점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각종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1일 조사에선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건 엄연한 불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m 간격으로 해서 7개 지점을 다 파봤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2개 지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뒤집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네. 추정을 하기에는 한 트럭 한 대 차 정도 분량으로. 지역에선 한상드림 아일랜드 부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합 관광단지가 완성되기 전에 폐기물 매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색환경보전협회 등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은 한상드림 아일랜드에 대한 정밀조사와 원상 복구 등을 공동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무청에 또 이제 헌명서를 같이 발표했던 단체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관리 또 향후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분명히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상드림 아일랜드 부지에 폐기물 매립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제기됐고 이에 지역 환경단체들은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밀물의 높이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 때마다 인천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역류해 해안가 도로와 주택들이 물에 잠기는 건데요. 문제는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져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천시의회에선 인천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흥도 진두항 일대입니다. 선착장 앞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1년 중 바닷물의 높이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대조기 때 도로가 침수된 겁니다. 다른 항구들도 피해가 발생하긴 마찬가지. 바닷물이 역류해 도로와 주택까지 물에 잠겼고 어선 접안 시설도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런 대조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분석 결과 서해안의 해수면은 지난 35년간 연평균 3.15mm씩, 인천은 3.06mm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극지연구소 연구 자료를 보면 2050년 지구 평균 해수면은 3.6cm 오르고 특히 인천은 지구 평균보다 10%나 높은 4cm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 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인천시의회에선 인천시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천은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관측 장비도 담당 부서도 없어 데이터 축적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섬 지역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 예측과 예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의원은 침수 피해 지역에 긴급 예산을 지원해 방제 시설을 확충하고 해수면 상승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해수면 상승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나 태스크포스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11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옹진군은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여객선은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궂은 날씨 때문에 여객선이 결항하는 날이 많아 옹진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이 출항하는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풍랑주의보로 인해 운항이 전면 통제되면서 부두엔 여객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인천항과 옹진군 섬을 오가는 여객선들은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이 잦은 편입니다. 규정상 규모가 2,000톤 미만인 선박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운항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자동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0톤 미만 선박이니까. 특히 이번 겨울엔 유난히 궂은 날씨가 여객선 운항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항을 출발해 백령도로 가는 배는 36일 결항했고 같은 기간 백령도를 출발해 인천항으로 가는 배는 48일이나 결항했습니다. 유독 강풍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12월엔 백령도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배가 21일이나 결항하면서 섬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위급할 때는 물론 날씨에 제약을 많이 받지만 응급 헬기가 수송하는 예가 있는데 그조차도 안 될 때는 며칠씩 묶여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옹진군은 인천항과 백령도로로 갈 2,000톤 이상급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협의해 직접 건조를 준비하고 있고 대형 여객선을 운영할 민간 선사도 공개 모집 중입니다. 750억에서 800억 가까이 드는 예산인데 7대 3의 비율로 짓는 걸로 기본 계획을 해서 시와 군에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대형 여객선 직접 건조는 적어도 4년이 걸릴 전망이고 민간 선사 공모는 그동안 9차례나 진행했지만 참여하는 곳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도 강풍의 영향으로 인천항 여객선 운항은 주말 전까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남동구엔 연간 3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늘솔길 공원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방문객이 많다 보니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차장 확충에 나섰지만 정작 주민들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영 주차장. 평일 오전 시간에도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연간 30만 명이 찾는 늘솔길 공원 양떼 목장 인근으로 주말이면 주차난이 더 심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동구는 공원 인근 공영 주차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 A 주차장의 주차면 수를 16면, B 주차장은 69면 더 늘리기 위해 현재 설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민들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주차장을 확장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뭘까?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의 원인으로 공원 옆 대형 교회를 지목합니다.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면 공영 주차장이 사실상 교회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정작 방문객들은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도 아시다시피 이제 크다 보니까 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이 많고 가깝고 뭐 멀고를 떠나 전부 다 차를 갖고 오니까 주변이 상당히 혼잡해요. 최근엔 교회가 인근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SNS 내용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상황.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지자체에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도 향후 전달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남동구는 평일엔 160면, 주말엔 260면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만큼 교회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착공 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관광 활성화와 홍수 대비를 위해 지난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했습니다. 한때는 유람선을 운영하며 활발히 운영됐는데요. 현재는 어떨까요? 취재 결과 2016년부터 유람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방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객들로 북적여야 할 대합실이 텅 비었습니다.
한켠에는 아라뱃길 유람선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뜯어져 있고 천장은 공사를 하다만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과 김포 총 2곳에 여객터미널을 지었습니다. 2곳에 터미널을 짓는 데 든 돈만 전체 사업비의 40%인 9,550억 원.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인 아라뱃길이 3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여객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열자 예상은 빗나갔고 결국 2016년 완전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유람선을 이용하려면 아라 김포터미널을 이용하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놓인 상황.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의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해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람선은 자기가 타던 곳에서 이제 내려야 되다 보니까 정서진 여객터미널 쪽은 대중교통 노선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김포에서 타서 아니면 또 인천에서 타서 김포에서 내렸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아직은 좀 불편을 하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현재 여객터미널이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 한강본부가 추진하는 서해 뱃길 사업이 완료되면 아라 인천 여객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1톤급 그러니까 현대크루즈호라는 1톤급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제 인천터미널까지 연 500회 이상 운행을 하는 걸로 그 계획은 일단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람선을 운항하게 될 선사의 입장은 어떨까? 인천에서 유람선을 운항하다 지금은 철수한 채 김포에서만 운항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우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볼거리 등 주변 인프라가 열악해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운항은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유람선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뭔가가 이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배를 운항하라는 건가. 지금 아라뱃길의 그 인천터미널 정서진이 조금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리고 그런 매력도적인 시설들이 없다. 경인 아라뱃길의 최근 10년간 여객 수송률은 KDI 예측치의 12.2% 수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천억을 투입한 여객터미널이 10년째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중구는 영종도를 제외한 내륙 원도심에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도원동과 율목동 일대는 중구 원도심에서도 노후 주거지로 꼽히는데요. 중구가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있는 중구 도원역 일대. 건물 대다수가 1990년대에 건립돼 지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주거 환경도 30여 년 전 그대로입니다. 특히 비좁고 가파른 오르막인 도로는 주민들에게 여러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하는 게 무진장 불편하지. 차 다니기도 나쁘고 사고 나기도 좋지 여기가. 왜 그러냐면 좁잖아. 차가 양방향으로 못 다니고 외선으로만 다녀야 되니까. 최근엔 안전 문제도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건 기본이고 붕괴 위험인 축대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해당 지역 재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재개발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년 중엔 도원역 일대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이제 수시로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비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구는 노후 주거지로 꼽히는 율목동 일대도 도원역 주변과 함께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도원역 구역과 율목동 구역을 합한 면적은 1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강화군이 어르신들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건강관리와 농업, 문화 분야 지원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새해 강화군에 달라지는 정책들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화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당 최대 4만 5천 원까지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9,600여 명이 무상교통 전용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70대 이상 어르신의 5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지원 범위가 택시까지 확대되며 지원 한도도 분기당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 54개소가 운영 중인 스마트 헬스케어 경로당을 98개소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먼저 축산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축 재해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하전면, 망원리에 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밖에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월 봄 콘서트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 10월의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강화군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정책은 총 6개 분야 114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